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요즘 2030 세대의 표심을 분석하는 뉴스가 부쩍 늘었죠.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최근 2030 세대는 진보냐 보수냐의 진영 논리보다는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품질과 가격을 깐깐하고 꼼꼼하게 비교하듯이 투표권 역시 그렇게 행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단순히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이 아닌 현실적인 공약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함께하는 헬로티비 뉴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원주시가 추진하는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연이어 탈락했습니다. 과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다른 부처의 심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부처 간 엇박자라는 지적입니다. 고 박경리 작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살았던 집이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원주를 제2의 고향으로 여겼던 선생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많은 이들이 추억하고 뜻을 기릴 수 있게 됐습니다. 9일 강원 산간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설악산에는 밤새 내린 서리가 하얗게 얼어붙어 눈꽃처럼 피어나는 상고대가 나타났습니다. 9일 아침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통근버스와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원주 옛 캠프롱 미군 기지 부지에 추진되는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제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온 건데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됐는데 정부가 사업 추진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부처 간의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강원 국립전문과학관은 오는 2024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 사업으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원주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의료기기 중심의 지역 산업과 혁신도시 내 건강 관련 공공기관의 협력 모델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여기 옛 캠프롱 미군기지 부지를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큰 매력으로 평가됐습니다. 올 초 원주시와 과기부는 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재검토 의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자체 소유 부지에 국가가 연구시설물을 건립할 수 없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지킬 것, 그리고 기반시설 비용 등을 합하면 계획된 총 사업비 490억 원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원주시는 지적된 부분과 관련해 시 소유 부지를 과기부가 무상 사용하지 않고 매입하는 방안, 기반시설 비용 등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명시해 심사에 제도 전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한 차례 보완 후 진행된 지난달 재심사에서 또다시 탈락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민들은 이미 검증된 정부 공모 사업이 다른 부처 심사에서 연이어 탈락하는 상황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과학관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이 노력을 했고 정부도 타당성을 인정해서 이 사업이 옳겠다 하고 이제 정부가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통과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저는 이제 정부도 각 부처 간에 협력을 해야 된다. 원주시는 내년 2월 중투 재심사를 앞두고 다음 달 15일까지 강원도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수십 년 묶여있던 군 공여지 개발에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키웠던 시민들의 기대가 근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설 토지를 쓴 작가 고 박경리 선생은 1980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원주에 줄곧 살았는데요. 그래서 제2의 고향이기도 한 원주에는 선생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네, 최근 박경리 선생이 살았던 집이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외부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쓰다만 원고와 손때 묻은 필기구들. 고 박경리 선생이 1998년부터 생을 마감한 2008년까지 10년 동안 머물렀던 집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집 곳곳에는 선생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없었다면
선생님의 그 작품을 통해서만 선생님의 그 숨결이나 그런 창작품을 접할 수 있었을 텐데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그 작품보다도 더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창작의 세계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연 속에 둘러싸인 이곳에서 선생은 미완소설 나비야 청산가자, 시집 우리들의 시간을 쓰는 등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후배를 양성하고자 사비를 털어 창작실을 마련하고 입주 작가들을 먹이기 위해 텃밭도 가꿨습니다. 고 박경리 선생이 마지막 생일을 보냈던 집이 최근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작가의 집 등 3개의 전시실에서 작가 박경리 그리고 사람 박경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직접 집필하신 공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제 작가로서의 숨결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옆집에 사는 그런 할머니 같은 모습, 그런 모습들까지 직접 엿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흙과 생명의 작가 박경리. 그녀가 남긴 삶의 자취는 제2의 고향 원주의 문화자산으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9일 오전 강원 산간 지역 대부분이 영하의 기온을 기록하면서 설악산에는 밤새 내린 서리가 하얗게 얼어붙어 마치 눈꽃처럼 피어나는 상고대가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9일 오전 6시 30분 기준 설악산이 영하 8.5도, 홍천 구룡령이 영하 3.6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당분간 아침 기온이 낮아지고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9일 낮 2시 10분쯤 원주시 지정면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 방향 지정 3터널 부근에서 1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 1명이 조수석 창밖으로 튕겨져 나와 30m 교량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선 오전 7시 50분쯤 홍천군 화전리의 한 도로에서는 통근버스와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 3명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버스 운전자는 다리를 심하게 다쳤으며 탑승객 일부는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승객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사흘 만에 30대 이슬희 씨가 숨졌습니다. 8일 기준으로 이슬희 씨가 사망한 지 꼬박 100일이 됐는데요. 그 사이에 질병관리청은 이 씨의 사망이 백신과는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정면 배치되는 결과여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고 이슬희 씨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기저질환과 전반적인 상태를 검토한 결과 현재 백신과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객관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 질병관리청이 이슬희 씨 사망 2달여 만에 내놓은 최종 결론입니다. 이슬희 씨의 판정 결과는 4-1. 질병관리청은 이슬희 씨가 몇 차례 투약한 약을 확인하고 당뇨와 천식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기저질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게 기저질환으로 분류가 되려면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복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지도 않고 한 번 껴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천식이구나, 이 사람은 당뇨구나, 기저질환자로 만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지적장애인 수영 선수로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백신을 맞았던 고 이슬희 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족과 함께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영 선수로 활동했던 지난 10여 년 동안 매달 100여 개를 거머쥘 만큼 촉망받던 선수가 하루아침에 사망한 것은 참사라며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피해 보상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회적 약자,
약자가 코로나19 백신 정책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현행 법령의 재검토를 실시해 주십시오. 고 이슬이 양의 백신 인과성을 증명하라고 모인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을 소리내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 같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맞습니다. 이슬희 씨의 유족들은 질병관리청 백신 인과성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와 함께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씨의 안타까운 죽음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올해 초 북극발 최강 한파로 전남 고흥의 유자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한파로 인해 유자가 직격탄을 맞았었는데요. 네, 고흥 유자나무들이 이 악조건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열린 올해 첫 유자 소매식 현장. 농가에서 가져온 노란 유자들이 등급별로 나뉘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낙찰 가격은 킬로그램당 2,700원에서 3,500원.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 고흥 유자 농가는 냉해 피해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유자나무가 겨울철에 견딜 수 있는 한계 온도를 넘어선 추위가 지속되면서 나무 껍질이 벗겨지고 잎들도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열렸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생산량도 확 줄었습니다. 많이 안 열 거라고 생각했는데 종자를 번식해놓고 죽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가 많이 열긴 열었었어요. 근데 알이 작아요, 작아. 고흥군은 올해 유자 생산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냉해 피해가 유자의 상품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냉해는 나무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지 이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과정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동해 같은 경우는 사실 줄기가 죽거나 아니면 나무 전체가 죽거나 이렇게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데 동해 이후에 꽃이 피거나 열매가 자랄 때는 어떤 추위나든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동해가 유자 상품성에는 크게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올해 피해가 컸지만 상품성을 믿고 구매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습니다. 고흥군에서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관수시설이나 방풍 가림막이나 또 이 저온에 잘 견딜 수 있는 식품종 개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정성스레 키워 수확한 고흥유자가 첫 수매에 들어갔습니다. 고흥유자 현장 수매는 다음 달 8일까지 열리고 이달 17일에는 라이브 커머스로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내년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 교복비 지원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1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자체와 분담해 2022년 중학생과 고등학생 신입생은 교복비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복 지원 품목을 하복과 동복 각각 한 벌로 한정했던 것을 지원 단가 내에서 개별 학교의 수요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화 강릉의 배우들이 참여하는 시사회가 오는 18일 강릉 CGV에서 개최됩니다. 시사회에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16일까지 강원 영상위원회 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영화 강릉은 강릉 최대 리조트 건설을 둘러싼 조직 간의 음모와 배신을 그린 범죄 액션 영화로 대부분 강릉에서 촬영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